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책육아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책육아가 24개월 이전 아이들한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인지력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책만 보는 건 어떠냐, 그림만 보는 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장시간 오래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간단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에 대한 문제도 계속 꾸준히 제가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육아가 끝나면은 이중국어, 그러니까는 영어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조기교육은 양날의 검이에요.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와 반대로 아이가 뇌에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뇌의 변형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변형계가 망가진 시점이 그냥 지속적으로 망가지는데, 이 이성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할 그 시점이 돼버리면은 갑자기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여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갑자기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갑자기 강의는 이 조기교육 브레인테크 TV에서 할 거예요. 그거는 한 내일 정도? 나 내일 모레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상 증상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웠을 때 확 나타나는 증상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내일 모레 정도, 지금 채널이 아니라 조기교육 브레인테크 채널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는 왜 책 육아가 의미가 없는지 뇌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책 육아 보통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는 책 장사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요?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6개월짜리 아이를 책을 읽게 되면은, 어머니, 아이가 토끼를 보잖아요. 거북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빨리 이런 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책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교구학습 하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 제품을 만지면은, 이거 교구를 만지면은 아이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상상에 관련된 뇌도 굉장히 빨리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틀린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이가 24개월 동안은 제가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초화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초화 작업은 이 뇌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에 회백질이 있고요. 그 안에 백질이라고 있어요. 이 백질이 잘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기름칠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지 신호가 이 백질로 오고, 이 백질에서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로 보내고, 그 외의 신호는 이 회백질로 보내게 돼요. 아이가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온 신호,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알아듣고 백질에서 언어 중추로 보낸 다음에 바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 말다툼이나 아니면 언쟁이나 논쟁 같은 거 할 때 바로바로 얘기가 되는 게, 이 뇌를 다 걸치지 않고 이 백질에서 언어 중추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말하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머릿속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해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신호들, 그래서 아이가 만들기를 하든 그리기를 하든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든, 또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해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지 궁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바로 언어 중추나 이런 운동신경 중추로 보내는 거 외에는 이 해백질에서 각자 나름대로 안에서 돌게 돼 있어요. 시냅스 신호가. 이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24개월 내에는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 백질의 이 기름칠을 한 작업을 24개월 동안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의 기본 인지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오감 인지력,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오감을 아이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듣고 이런 걸로 해서 뇌 전체적인, 그러니까는 이 백질에서 담당하는 오감 기관을 올려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집 외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6개월 내 기간에는 보통 엄마랑 애착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이한테 뭐 책이나 이런 거를 해주면 안 되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걸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 시기 6개월 시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보통 어머니들이 뭘 해요? 책을 해요. 근데 요즘 또 빠른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또 뭐 영어를 틀어주고 뭐 별걸 다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질 작업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런 인지 작업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는 이 좌뇌랑 우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어요. 아이가 영아 시기에는 이 측두엽과 후두엽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전두엽이 발달돼요. 그런데 아이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해요? 뭐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 토끼가 상상이 되고 이걸 보면 거북이가 상상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두정엽이에요. 이 두정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달이 언제부터 돼요? 얘는 36개월이에요. 36개월 전에는 아이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해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해마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18개월이에요. 약 18개월 전후부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책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더라도 아이가 기억을 못해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마 크기도 얼마나냐? 일반 성인 기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이 적은 거를 뭘 해야 되냐? 이 생활함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루 동안 지내고 촉감놀이를 하고 또 어떤 걸로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36개월짜리가 어떻게 이쁘게 그리겠어요. 그냥 연필 잡고 막 낙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모랑 동그라미랑 합쳐져 가지고 사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사람 눈도 못 그리죠. 동그라미를 못 그리면 사람 눈을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을 언제부터 해요? 약 18개월부터 48개월까지. 이때 시냅스 신호가 성인의 2배 정도 이상 매일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펀지라고 그러는 데가 이때예요. 이때 뭐를 해야 돼요? 아이랑 많은 촉감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촉감놀이에요.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책을 계속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48개월이 지난 이 무렵부터 뇌에서 여기 안 쓰네 안 쓰네 안 쓰네 하면서 뇌의 우뇌 부분에 있는 시냅스 신호를 다 끊어버려요.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맨날 하던 게 뭐예요? 책 봤잖아.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 그것도 좌뇌예요. 자, 이 우뇌 영역에서 아이가 24개월부터,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따지면 24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에요. 18개월부터 약 만 7세.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 때문에 만 7세가 아니라 만 5세 정도면은 우뇌가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약 3년? 길으면 4년. 이 정도밖에 우뇌가 성장을 안 해요. 이 우뇌 성장하는 도중에 계속 책 교육만 하고 공부만 시키고 집에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좌뇌가 이때 건설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24개월 동안은 아이가 이 수초화 작업을 하면서 이 좌뇌랑 우뇌, 그러니까 대뇌부터 소뇌 이런 전체적인 뇌에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건물을 공사하고 있는데 건물 외벽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엄마가 급해가지고 대충 만들어지 지금 공사 중인 그 집에 그 빌딩에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야. 위에서는 위에 층 막 시멘트 붓고 막 해가지고 막 철거 공사해서 막 쿵딱쿵딱쿵딱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야. 건물 외벽 공사도 안 됐는데 이게 청류과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책류과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쪽 뇌, 특히 우뇌 부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뇌는 36개월이 되면은 뭐 90% 성장이 끝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90% 성장이 끝난다는 거는 뇌가 90% 정도의 지능이 발달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인이 갖춰야 되는 그 뇌의 90%가 완료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뇌의 한 30%만 갖고 태어나요. 나머지 70%는 약 36개월 동안, 특히 제일 중요한 24개월 내에 아이들이 기초공사를 해요. 우리 환경에 맞게. 근데 책육아를 많이 하고 또 애들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특히 언어 쪽 한다고 막 기억 니은부터 해서 24개월 전 아이들한테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이가 한쪽 뇌만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고 나머지 뇌는 한 개도 발달을 안 해가지고 시냅스 신호를 36개월 지나가지고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48개월 지나서 미술을 시켜도 제대로 못해, 음악을 시켜도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운동을 잘해,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 인지력도 떨어져. 근데 말은 잘해. 이게 환장하는 거야. 말은 잘하고 그 강제로 공사 중인 그 와중에 막 시켰던 것들은 당연히 거기는 됐겠죠. 다른 거를 다 망가뜨리고 그것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영아 시기부터 이렇게 공부만 시킨 애들은 그거에 관련된 뇌를 빼고는 나머지는 성장을 하나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 가운데 이 측두엽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변형계가 있어요. 이 변형계 부분에서 뭐를 하냐? 호르몬 작용, 욕망, 분출, 집중. 그래서 이 변형계랑 이 전전두엽, 초집중을 하는 전전두엽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도를 보여서 거기에 도파민 분비를 시켜서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변형계를 망가뜨려요. 이 운의 성장 기간, 아까 얘기했던 만 7세까지, 이때는 이 변형계가 성장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아이 그냥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7살에서 학교 가기 전까지 그 정도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간 이후부터는 이성의 뇌가 자라기 때문에 이 변형계에서 욕망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 것들을 이성의 뇌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좀 절제해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 변형계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발달을 안 시키고 계속 자극을 주면서 스트레스 자극을 주는 거죠. 아이가 뇌 발달이 안 됐는데 스트레스 자극을 계속 주다 보니까는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이 변형계 안에 뭐가 있어요? 해마가 있어요. 해마가 계속 데미지를 입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이 해마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해마가 성인보다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반 크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가 성장하는 그 기간에 해마를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해마 크기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공부를 많이 시킨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6살 넘었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날 했던 기억도 못해요. 그날 뭘 배웠는지 기억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기억 못하고, 전날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공부만 시킨 아이들이 그래요. 책육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어머니들이 책육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애를 빨리 글씨를 익히려는 목적 아니에요? 이 책을 가지고 아이랑 교감을 쌓는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 영아 시기부터 책을 읽힌다는 목적은 뭐냐면은 얘가 24개월 전후로 해서 책을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죠. 맞벌이 부부여서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책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은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집에 있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책 육아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를 빨리 한글을 떼어서 빨리 공부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의 변형계가 망가져요. 변형계가 망가지면은 당연히 해마가 데미지를 입게 되고, 아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 현상이, 애들이 기억 못하고 학습 장애 현상이 일어나고 기억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뇌 활동이 줄어들고, 한 가지 뇌만 계속 활성이 되면은 다른 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뇌가 발달 기간에 발달이 안 돼서 시대스 신호가 다 끊겨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서 분출되는 거를 이성내에서 감당을 못하고 하루아침에 아이가 이상 행동들을 보여요. 하루아침에 ADHD 현상을 보이고, 하루아침에 뭐 유사자폐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초독소증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유사 자폐 같은 이런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언젠가부터 혼자서 지내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지금 처음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영아 시기 아이, 유아 시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6살 이내 전후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이게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인은 너무 많은 아이들 조기 교육과 너무 이른 시기, 특히 건들지 말아야 되는 시기 24개월 이전에 아이들의 이런 촉감놀이를 제외하고 이런 책으로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하나 책 육아가 필요 없는 점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가 상상이 되려면 언제부터예요? 36개월 이후부터예요. 36개월 이후부터 어떤 물건이나 내가 본 거에 대해서 형상화가 가능해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 전에는 상상이라는 게 안 돼요. 그리고 18개월 이후부터 이런 해마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이의 어휘력이 갑자기 확 폭발하는 게 그래서 18개월 이후부터예요. 근데 이 18개월 이후부터 폭발하는 것도 아이의 수용 언어가 많아야 되고, 이 수용 언어가 적게 돼 버리면은 아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히더라 하더라도 아이가 그 읽힌 책에 있는 단어가 수용 언어가 되지 않으면은 아이가 말을 못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24개월 동안 아이에게 수많은 책을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얘기를 못 하는 거는 그 읽힌 단어 중에 아이가 수용 언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용 언어는 뭐예요? 엄마가 직접 얘기하고, 또 아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수용 언어가 되는 건데, 매일 아이만 데리고 책만 읽다 보면은 그 단어는 수용 언어가 되지를 않아요. 18개월이 지나면은 아이가 폭발적으로 언어가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때 되면은 웬만한 단어들은 아이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보통 수용 언어는 엄마랑 대화로 많이 만들어져요. 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사람 눈이 여기 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토끼라는 단어를 봤어요. 토끼라는 단어 보고 이런 토끼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토끼 그림이 있어요. 토끼를 못 그리네. 토끼를 보고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본 신호가 어디로 가요? 이 후두엽으로 가요. 사람 뒤통수에 이 시각이 뒤통수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후두엽으로 받은 거를, 원래는 모든 감각 신호가 어디로 와야 돼요? 두정엽에서 다 모이게 되는데, 두정엽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신호가 모아지질 않아. 24개월 이전에 뭐 한다고요? 백질에서 수초화 작업한다고 했죠. 여기서 담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언어 중추랑 운동 중추예요. 언어 중추에서 담당하는 게 뭐예요? 듣기와 말하기예요. 그러면 듣기와 말하기만 하면 돼. 엄마가 아이 얼굴을 보고 맘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요. 맘마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말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 운동신경이 발달을 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운동신경이라는 게, 이 운동중추라는 게,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고 앉고 걷고 뛰고 이것도 운동중추이긴 한데, 몸에서 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조음 단계에 걸치는 이 단계도 운동중추예요. 아이가 어떤 거를 잡고 이런 소근육 활동도 운동중추예요. 그래서 24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옹알이 단계 다음부터 아이가 해야 되는 그 말과, 12개월 전부터 아이가 딸랑이 만지고 고무공 만지고 이러면서 소근육 활동, 그리고 연필 하나 쥐어지고 색연필 하나 쥐어지고 막 낙서할 수 있게끔 그거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책 한 장 덜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두엽에서 들어오는 이 신호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해. 근데 어떻게 애가 알아들어? 엄마가 분명히 토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거 본 거는 본 거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한 그 토끼라는 단어 자체만 측두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별개 작용을 해버려. 근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연결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게 열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쓸데없는 짓이냐는지 알아요? 18개월 이후에는요, 이거 단 10분 15분만 보여주면 되는 거를 아이랑 이거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며칠, 길게는 한 달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시간에 아이랑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18개월 이후부터는 아이가 뽀뽕 성장을 하기 때문에 18개월 이후에서는 이 토끼라는 단어를 아이가 뭐 하루 만에 알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는 하겠죠. 36개월이 지나면은 알려주면 아이가 바로 알아요. 36개월 이후에 단 5초에서 10초 만에 끝날 거를 영아 시기에는 이 뇌가 다 따로따로, 그리고 이게 뇌가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아니, 만들어지는 기간, 성장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아직 연계가 안 돼 있고요. 이때는 전두엽만 발달하는데, 전두엽이 뭐냐? 운동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예요? 애들 말하는 거. 이게 다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어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뜨거운 곳을 만지면 뜨겁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것들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거,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런 거를 밟다 보면 아프잖아. 이런 걸 밟으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전두엽이에요. 아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이것도 어디 있어요? 이 전두엽에 있어요. 전두엽의 좌뇌 영역에. 그것도 어디서? 말을 하는 거는 베르카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과를 보더라도, 사과를 엄마가 이게 사과라고 했으면은 그걸 만져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엄마가 먹어. 저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베르니케 영역에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돼 하면서 베르카 영역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베르카 영역에서 이거는 사과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사과를 어떻게 발음해? 잘 몰라? 엄마가 어떻게 발음하나를 봐. 엄마가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저 입 모양 흉내를 내봐. 그래서 아이가 카피 능력이 뛰어난 게 상대방을 보고 그걸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절대 아이한테 책을 읽혀도 옆에서 읽히지 말고 마주보고 하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애 눈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발음하냐. 그래서 따발총처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한 개 한 개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는데, 사슴이 풀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이 눈을 보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슴이 뭐야? 아이가 책으로 본 사슴하고요, 엄마가 얘기하는 사슴하고 매치가 안 돼요. 따로 놀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치가 되겠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 영화 시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하는 사슴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몰라. 맨날 엄마가 나를 보면은 엄마 엄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나를 보더니 뭐 사슴 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뭐가 뭔지 모르고 오히려 헷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영아 시기에는 뇌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왜? 아직 이게 다 발달이 돼야 서로 연계가 되는데 발달되기 이전이에요. 특히 24개월 이전까지는 아예 발달되기 이전이고, 36개월이 돼야 웬만큼 성인의 90% 정도 인제 활동할 수 있게끔 발달이 돼요. 그 이후부터 서로 연계가 되면서 이 두정엽으로 모든 신호가 모이고 그거를 서로 필요한 부분에다가 다 넘기게 되는데, 우뇌가 발달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만들기, 그리기, 이런 촉감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다 보면은 이 두정엽도 발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런 문해력도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없고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또 그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자기 혼자 생각이 있어서 딴 거 하는 아이들 싫어해요.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아이의 두정엽을 망가뜨리면 돼요. 생각을 못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학교에 갈 때쯤 되면 너는 왜 생각을 못하냐라고 그래요. 아니, 본인이 다 생각을 못하게 키워놨잖아요.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만 움직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이 안 돼. 그때 돼서야 급하니까는 학교를 갔더니 아이가 문해력이 안 돼. 두 줄 이상 되는 걸 아이가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려면은 우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우뇌 공부를 한 번도 안 시켰어. 그리고 시킨 거라고는 또 시냅스 신호 다 끊어놓은 다음에 그때 돼서 급하니까는 이제 학원 여기저기 보내는데, 그런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 좌뇌식으로 우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또 하고 오는 거야. 우뇌 발달이 안 돼요. 성적은 올리지. 근데 그게 좌뇌식 성장이 돼요. 스텝 바이 스텝 성장이 된단 말이야. 아이 스스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을 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시키긴 시키겠지. 근데 제일 적정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 원래 발달 과정이 있는데 이 발달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변형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손해 활동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이 손해 활동할 때 해마가 왜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영아 시기에는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다 따로따로 노는데,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좌뇌랑 우뇌 중에서 좌뇌의 언어 영역에만 불이 들어오고, 어디요? 전체 뇌 중에서 이 후두엽에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뇌는 작동을 안 해요. 엄마가 그나마 얘기해 주니까는 측두엽에도 불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의미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의미 파악을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 넣게 돼버리면은 아이가 24개월을 지나도 읽은 책의 양에 비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이랑 책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수용 언어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제외하고 아이랑 1대1로 얘기하는 것들. 먹을 때 맘마라고 얘기를 몇 번 해주다 보면은, 또 계속 해주다 보면은, 아, 먹는 게 맘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먹고 싶으면은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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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리고 엄마를 부르고 싶으면은 나중 되면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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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똑같은 음절을 계속 얘기를 해요. 맘맘맘맘맘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옹알이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 없이 엄마가 다 떠먹여 주잖아. 그럼 아이가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 눈을 보고 아이가 필요한 단어를 얘기를 안 해줬다 하면은 아이가 또 얘기를 못 하게 되고, 아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미리 엄마가 알기 때문에 다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안 하고 매일 집에만 가둬두고, 아니면은 너무 이런 식이에요. 어린이집을 보내게 돼버리면은 불안성, 애착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이의 언어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고요. 아이의 지능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24개월 동안은 이 백질에서 아이의 기본 지능을 만드는 단계예요. 이 전체적인 뇌 발달, 촉각 발달, 오감 발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의 기본적인 뇌의 지능, 그리고 24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건들고 아이랑 애착 관계 그것만 유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전체적인 뇌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이 24개월이고요. 이 시기에 아이랑 책을 보면서 하는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은 아이의 뇌 발달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TV를 보여주는 이 행동 자체도 아이가 TV를 보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이 후두 옆 부분만 불이 들어와 있어요. 뇌가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게 핸드폰이나 TV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변형계에 빠른 이상이 생기면서 중독 증세가 일어나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외에 도박 중독, 다 어디가 망가져요? 이 변형계가 망가져요. 다 똑같은 부위 변형계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 현상이 보이면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TV 매일 켜놓고 사는 집은 아이가 24개월 이후 스타트 지능이 굉장히 낮게 돼요.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무의미하게 그냥 보는 이 현상도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이런 행위도 똑같이 휴대폰이나 TV 보는 거와 같은 무의미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아직까지 뇌가 발달 단계 전이니까 후두엽에서 받은 거를 뭐 두정엽으로 보내고 이런 복잡한 관계를 하기 전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강의에서도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알아두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부터 하는 강의가 조금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육아 발달 단계에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뇌로 해석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듣기 편안하게. 모르잖아요. 아이가 18개월부터 폭풍 성장을 합니다. 왜? 왜 폭풍 성장을 해?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6개월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 왜 36개월부터 될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뇌로 설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왜 24개월까지 수초화 작업을 한다는데 도대체 수초화가 뭐야? 수초화
기간 동안에는 도대체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초월 기간 동안은 왜 애랑 애착 관계에만 힘을 쓰고 애랑 이런 촉각 발달 놀이를 왜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이건 논문도 필요 없는 내용이고 이 뇌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것 뿐이에요. 자, 요거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굳이 뭐 6살 이럴 때 뭐 저기 주변 영업사원들한테 속아가지고 사지 마세요.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알아야 되고, 생각을 한다고?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창의적인 생각은 이 36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본격적으로 형상화가 되면서 엄마 얼굴도 기억나고 아빠 얼굴도 기억나고, 36개월 전에는 아이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하기는 하되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서 상상 속에서 누가 날 때렸으면은 갑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누가 나 때렸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어린이집에서 누가 나 때렸어. 근데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한 건데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직까지 상상과 현실도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36개월 전까지는. 그것도 36개월 되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아이가 발달 과정을 겪었냐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또 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의 원래 본래 지능에 따라서 그게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상 같은 게 영재 애들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후부터 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영재 애들이고 대한민국에 4%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일단 생각하지 마시는 게 더 좋아요. 괜히 영재 아이들 따라 한다고 했다가 아이가 더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상상하고 이런 창조하는 거, 창의성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가 5세가 넘어야 돼요. 근데 뭐 6개월, 12개월 된 애들이 무슨 창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교구를 팔아대고 책도 팔아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뇌과학 쪽도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얘는 그냥 기네스 등재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언제 해마가 발달하고, 해마가 발달하기 시작할 때, 해마가 생성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마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 자그마한 해마 크기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얼만큼인지, 만약에 공부하는 쪽으로 가득 담아버리면 아이가 이런 육체 활동이나 또 이런 만들기 그리기 할 때 애들이 버거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단순한 이런 텍스트만 하다 보면은 해마가 더 쪼그라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텍스트는 아시다시피 문서를 100만 장을 한다고 해도 영화 한 편 분량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맨날 아이를 텍스트 작업만 시키는 거잖아요. 읽기, 쓰기, 그다음에 연산, 이런 단순적이고 단순 암기하는 것만 시키다 보면은 해마가 점점 작아지면서 일상 기억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알고 계시고요. 이런 집에서 가둬두는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집, 학원,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의 해마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그만큼 아이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이 책 육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